안녕하십니까, 이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켈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귓불에 혹이 달린 이런 분들이 종종 길거리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귀를 뚫고 나서 발생한 켈로이드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다른 부위에도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턱선 있는 곳에 켈로이드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환자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나오는 사진은 켈로이드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을 1차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 작아진, 줄어든 켈로이드라고 환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수술한 것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 정도만 돼도 환자는 괜찮다,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한 3년 전쯤에 3년 전쯤에 한번 이거보다 더 컸어요 예전에? 오른쪽보다 작았었어요. 작았어요? 여기요? 이거보다 훨씬 컸었는데 훨씬 컸었어? 제거하고 나서 이 정도여서 뭐 오케이. 켈로이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피지선이 발달한 사람들, 그 피지선 중에서도 특별히 발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발달했다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모양과 형태를 가지면서 발달한 사람들의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등, 어깨, 앞가슴 이런 곳에 장력이 발생하는 곳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그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귓불이나 턱선에 피지선이 발달하고 그 피지선 발달한 것을 비정상적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치료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재발률이 50%,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주사든 어떤 것으로 하든 재발률이 높다. 주사는 거의 대부분 재발하는 그런 질환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가렵거나 따갑거나 열감이 발생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예방을 할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방 방법이 있다면 조기에 수술을 통해서 피지선, 피지낭, 표피낭과 같은 낭종성 질환이 염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한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현재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이 귓불의 모양을 보고 또는 형태를 보고 이것이 표피낭이다, 피지낭이다, 종기다 또는 켈로이드다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그대로 두었을 때 켈로이드가 될 것인가 또는 수술을 했을 때 켈로이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염증 이후 켈로이드가 발생하거나 수술 이후 켈로이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극히 드문 환자에서만 켈로이드가 발생한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환자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환자는 여드름이 많은 환자인데 귓불에 표피낭도 생기고 다른 곳에도 피지선이 많이 발달한 환자인데 귀를 뚫은 사실도 없고 다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로이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약 1년 반 전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 다시 또 자연 발생적으로 염증에 의해서 귓불에 켈로이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했는데
2차 수술 후의 귓불 모양이 약간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뭐 재수술이라기보단 디자인을 좀 잘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었는데 마침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귓불 선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귓바퀴에 발생한 염증 환자이고 수술한 지 하루 만에 나타난 귓불의 모양입니다. 이런 상태만 보고서는 앞으로 향후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켈로이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귓불에 표피낭이 커다랗게 발생한 사례인데 이 역시도 작은 절개창으로 수술을 통해서 많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물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켈로이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외상에 의해서 귀 뚫은 부분이 찢어지게 되는데 찢어지게 되고 잘 처치를 해야 켈로이드가 발생하지 않지만 켈로이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가 봐서는 네. 그냥 켈로이드에 켈로이드. 응? 얼굴에 이런 피부가 있고, 네. 응? 여기에 이렇게 만져진다 그러고 이걸 뭐 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음. 열어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응? 그건 동의할 수 없고 이렇게 작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안 해요 환자들이. 응? 이게 여기,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커지긴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켈로이드는 1번 재발의 우려가 한 50% 정도 된다. 응? 50% 이상이 되는 부위도 있고 그래요. 네. 보험 안 된다. 응? 그래서 재발과 보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 2개 여러 개가 아니라 여기 요걸 해볼 수 있거든. 네. 조직 검사를 해서 네. 뭐 켈로이드가 나오면 아니 표피낭이나 뭐 다른 게 나오면 네. 보험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험이 안 되는 상태고 네. 그 심사평가원에 물어보면 돼요. 네. 내가 잘못한 놈인지 다 물어보면 네. 다 공개해. 응? 네. 해줘요? 근데 이거는 너무 티가 나서. 이거 한 개만 일단 해볼게요. 네. 몇 달 기다려야 돼 하고 나서. 네. 근데 뭐 이거 둘 중에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하고 여기서 연결돼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이 앞에 조그만 게 또 있거든. 응? 그 앞에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손으로는 네. 분리돼 있어. 보세요. 이렇게 만지면 요 가운데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분리돼 네네네. 있어. 음.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해주는데 네. 안 하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요 요것도 큰 걸 요거만. 한단 말이야. 네네. 응? 네. 큰 거를. 네. 알았죠? 네. 실제 수술을 해보니 분리되어 있던 2개의 켈로이드는 수술 중에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임상 현장의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게 의사가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급여 기준은 불비함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 했어요?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증상이 뭐였어요? 그 완전 피지낭종이라고 했었거든요. 피낭종이라고? 네. 조직 검사 결과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환자의 수술 직후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게 봉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사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수술입니다. 환자들은 충분한 수술 전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결과에 불만을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켈로이드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는 환자와 똑같이
질병이 완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에게 몸에 칼을 대도록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 분쟁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과가 잘 되면 당연한 것이고, 결과가 잘못되면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의사도 이런 수술을 진행할 수 없고, 이 수술뿐만 아니라 결과가 불확실한 수술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똥전 똥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좀 완화해서 얘기하면 의사든 환자든 진인사 대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인사 대천명하는 방법의 또 다른 것으로 이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다른 질환에서보다 켈로이드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연고든 부착하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하고, 환자도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을 줄이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켈로이드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젊은 여성의 흉골, 앞가슴 쪽에 있는 켈로이드인데 이미 수술 후에 재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드렸는데 현재는 가려움증이나 부풀어 있는 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일반 케이크가 아니라 떡으로 만든 케이크입니다. 얼굴에 표피낭이 있었던 환자가 오래도록 고생을 하다가 저에게 수술을 2차례인가 3차례 받고 좋아져서, 약간 불비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떡 케이크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외과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